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됐지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좀 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총선, 21대 총선은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5일이니까 지금 딱 30일 남았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된 정당이죠.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상당히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좀 여러 가지로 변수들, 내후 외환에 좀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악재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악재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최대 선거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각 언론이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죠. 쟁점 지역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그제 격전지에서 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초반 기세에서 좀 밀리는 분위기다. 격전지에서, 수도권 격전지에서 그런 분석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총선 D-30을 맞아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 지금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소속이죠. 전 총리가 맞붙어 있는데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50.5%, 황교안 대표가 30.2%, 거의 뭐 20%포인트나 차이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수도권의 한 곳이 그 격전지로 분류가 됐죠. 강진 어린대, 서울 강진 어린대, 여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가 있고, 고민정, 그 청와대 전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죠.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고민정 전 대변인이 44.5%, 오세훈 전 시장은 36.8%, 이렇게 거의 8%포인트 차이로,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출마한 동작을인데, 서울 동작을, 여기는 초박빙입니다. 이 상대방이 정치 신인이죠. 이수진, 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인데, 판사대 여성 판사 출신들끼리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중진이죠. 중진이고 갈록이 있는데, 여기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안에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진 후보가 36.2%, 나경원 후보가 36.6%, 오차범위 아니니까 뭐 누가 이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박빙이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고양정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후보, 카카오뱅크 출신이죠. 그 이용우 후보가 나왔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현아, 비례대표위원을 했던 김현아 후보가 나왔는데, 이용우 민주당 후보가 42.2%로 31.1% 받은 김연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구에서 일단 초반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선출을 하죠. 거기서도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례민주당, 위성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민주당 통합 출범이 개정사실화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비례연합 정당입니다. 뉴스원이라는 언론사와 엠브레인이라는 여론조사가 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당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비례연합 정당의 비례의원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이 19.9%가 나왔습니다. 거의 20%가 나왔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하는
또 민주당의 또 하나의 위성정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죠. 열린민주당의 6.5%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합하면은 거의 26.4% 이렇게 갖고, 반면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여기는 22.6%에 그쳤습니다. 정의당이 7.5%, 국민의당이 3.0%를 받았는데, 이것을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입을 해보면은 전체 47석 중에서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친 민주당 계열을 합치면 21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47석 중에서 21석을 가져가고 미래한국당은 17석에 그치게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대로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정의당이 6석 이렇게 예상이 되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좀 전반적으로 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총선 30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악재는 미래통합당의 두 번째 악재는 지금 내분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문제, 이것을 놓고 서로 막 갈등을 벌이다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물러났죠. 그런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고 나서 김영호발 공천, 김영호 전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상당수 컷오프했죠. 특히 TK 의원들은 거의 60%를 재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하면 거의 3분의 2가 재공천을 못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지금 김영호 공천에 반발을 하면서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호가 대구 달서갑의 각대원 의원, 현역에서 컷오프 됐는데 가장 먼저 탈당계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의 김석기, 구미갑의 백성주, 대구 북갑의 정태옥, 대구 동월의 김규환, 이런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TK에서 이 친보수 성향의 지금 현역 의원, 20대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미래통합당의 공천자가 출마를 하고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또 여러 곳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TK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웃고 있다. 왜? 보수 후보들이 표가 갈리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성을입니다. 대구 수성을.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죠. 무소속 출마를 할 텐데, 여기에는 지금 홍준표 미래통합당에서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죠. 그리고 또 정상환 후보, 이렇게 한국 미래통합당 후보 자료를 놓고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선이든 정상환이든 되면은 홍준표 무소속 이렇게 출마를 할 텐데, 여기에 민주당 후보로는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을 지냈고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낸 이상식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서 좀 잠재력을 보여줬던 그런 후보죠.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이인선, 이상식 또는 홍준표, 정상환, 이상식 이렇게 대결을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미래통합당 지지층을 많이 가져가면서 이상식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의 깃발을 고전히 TK를 중심으로 해서 무소속 벨트를 만들자. 친보수, 보수 진영의 무소속 벨트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악재는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 불가론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먼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안 한다. 한교안 대표가 처음에는 상임위원장,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원톱 상임위원장
제안을 했다가 최근에 공동위원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또 다른 몇 사람과 같이 공동위원장, 원오브 댐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공동위원장은 안 하겠다. 상임위원장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교안 대표 본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 운영, 본인이 총괄한다. 원톱입니다. 뭐 후속으로 또 지역 권역별로 또 새로 선임하겠지만은 일단은 원톱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한교안 대표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직접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를 영입하느라 정체성도 맞지 않는 또 명분과 실리가 다 없을 수 있는 그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느라 시간이 다 뺏겼습니다. 시간 다 소비하고 한 달 남겨두고 지금 선대위 부랴부랴 꾸리는 것인데, 지금 한교안 대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한 상태죠. 출마를 하고 지금 50대 30으로 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 지역구 선거도 빠듯한데 과연 선거를 총괄 지휘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벌써 그 권역별로 다 책임자를 정해놓고 쭉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가 내가 총괄하겠다 하면서 종로 선거도 힘겨운데 중앙선대위를 총괄하겠다 이렇게 하니,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선거 전략 수립이나 공약 마련 이런 것이 먹히겠느냐, 제대로 뭐 잘 되겠느냐, 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이 걱정들을 했지만은, 보수 분열 때문에 걱정들을 했지만은 보수가 일단 통합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내후외환 3대 악재가 다시 겹치면서 보수 미래통합당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국정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발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세를 지금 분위기를 바꾸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면은 선대위도 그렇고 후보들이 일제히 나가서 이수 파이팅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유권자 만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은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고, 후보들이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할 그럴 기회도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공중전 앞으로 한 달 동안 미래통합당이 어떤 전략을 짤지에 따라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펼 수 있을지, 더 기울어질지, 그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